그렇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운동이라는 녀석을 배울 건데, 결론부터 말할게. 여기를 잘하려면, 우리 영어를 할 때 먼저 배우는 게 뭐야? 알파벳 배우잖아. 똑같아. 운동 파트를 잘하려면, 운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용어. 그 용어를 먼저 알면은 운동 파트를 잘할 수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우리나라 말로 막 하고 있잖아. 그치? 여기도 운동이라는 녀석이 우리한테 말을 걸어요. 영어로 걸지 않고요. 그래프로 걸어요. 그래프. 그래프가 언어예요? 그래프가 언어입니다. 와. 자, 한글로 써 있어도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고, 그래프를 제시해도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 우리한테 말을 걸어오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운동하는지가 그려지면 돼요. 또 이 텍스트를 보는 순간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그려낼 수 있으면 됩니다. 앞에 보세요. 괜찮아? 네. 자,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한테 표현할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운동이라는 물리라고 할게요. 이 물리는 우리한테 계속 말을 걸어요. 말을 걸어서 나 이렇게 설명할게 알아들을 수 있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우리가 그거를 걔가 나한테 어떤 형태로 어떤 언어로 말을 하든 간에 알아들을 수 있게 연습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그 물리가 우리한테 말을 거는 그 표현 방법들을 배워갈 거예요. 제일 먼저는 쉬운 것부터 하겠죠. 그냥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는 것부터 먼저 배울게요. 자, 먼저 운동이 뭔지부터 배울 겁니다. 운동. 운동 하나요? 운동이? 무슨 운동이요? 탁구예요. 탁구. 특이한 운동을 한다. 특이한 운동이요? 아니 무슨 운동을 한다. 볼링이요. 볼링. 좋다. 저 많이 해요. 하나만 말해봐. 제일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축구요. 축구. 운동 하나요? 볼링. 볼링 같이. 무슨 운동? 줄넘기요. 줄넘기. 괜찮은데? 잉어는? 피구. 피구. 학교에서 애들 막. 얘 피고 공 던지면 애들 죽을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나 이거 피구 나 피하기만 무슨 해. 운동이야? 그러면서 복싱하는. 복싱해. 오, 좋다. 근데 난 땀을 때리지. 탁구. 손으로. 여러 가지 막 하네요. 피고 맞을 때 막 커지고. 아니라고. 야, 나보다 더 센 애가 자기가 있다고. 터지고. 난 지금 그럴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나 걔한테 막. 다양한 운동들을 하고 있네요. 쌤은 농구를 해요. 농구. 수비수세요? 그러면 수비수. 왜요? 쌤 최전방 공격수인데요. 농구를 해요. 농구예요? 선생님. 왜 웃지? 선생님. 그냥 왜 농구할 수 있어, 선생님 저희 반 제일 큰 남자애가 선생님보다 커 보이는데 그래요. 걔가 농구를 되게. 농구는 심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거야. 예뻐하는 거야, 이거. 웃는 거 아니야? 선생님, 저희 반에 키 180인 애가 있어요. 농구는 심장으로 하는 거야. 이기겠다 열망. 뭐 이런 거. 걔 농구.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냥 프리하면 바로 끌려고. 이렇게 웃을 줄이야. 농구 겁나 잘해. 그만 웃어. 농구는 선생님 웃으면 아는데. 하겠어요, 쌤이. 진짜로 농구는 여러 가지 포지션 있잖아. 쌤 농구 진짜 벤치죠, 쌤. 아니야, 쌤. 선생님. 쌤 농구. 주전. 선생님. 선생님 치어리더죠. 오빠. 그거는 이게 안 돼. 누구는 주로 여기는 이해 안 된다고 말하나요? 그것도 그래, 주로 여기는? 저희 왜 저는 포함이에요? 저번에 한번 했겠냐? 한번 싹 죽였잖아요. 그치? 여기는 주로 이거로 자르고 그죠? 이걸로 할게. 아니 저도 이거예요. 너도 이거 일로 앉아라. 그죠? 자, 이쪽 파 일로 앉고요. 이쪽 파 일로 앉으세요. 난 이쪽 파 해야겠다. 우리 저쪽에 있잖아. 다음 건 이제 지우야 너. 진짜 엄마 보고 싶다. 저도요. 아무튼 이거든 자 시작합시다. 차이게 쌤.
괜찮네. 같이 멀지 않네요. 상면부. 멀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여기도 있겠네. 상면무. 자, 웃고 즐기는 사이에 시간이 가고 있네요. 자, 얘기할게요. 운동한다는 건, 잘 들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뭔가가 움직일 때 운동한다고 표현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운동하지 않고 있는 거지. 그지? 운동하네요, 이제. 운동을 하고 있죠.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가 움직일 때 운동한다고 표현을 해요. 자, 운동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죠, 책에.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해가는 것을 운동이라고 정의합니다. 과학은 정의가 되게 중요하죠.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할 때 우리는 운동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속력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속력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옛날에 배운 적 있죠. 초딩 때. 거속시 맞아요. 위에다 거를 쓰죠. 마우스. 맞아요. 시. 이게 두 번째 테마. 거속시 공식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거리는 이동 거리를 말해요. 이동 거리, 이동한 거리를 구할 때는 속력하고 시간을 곱하면 되고요. 속력을 구해라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 그다음에 시간을 구해라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로 구하게 됩니다. 자, 이 공식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이 거속시 공식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두 가지 방법으로 평균 속력을 구할 거예요. 평균적인 속력. 속력은 그러면 어떻게 구해? 속력은 공식 정리하면 시간분의 거리. 이동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님이 10초 만에 100m를 돌파를 했어요. 이건 안 되지만 얘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하시겠어요? 제가 제가 하나만 살려줘요. 유사인 딱 하나만. 제발! 제가 100m의 기초인데 이것도 안 돼. 선생님. 이것도 안 됩니다. 선생님, 그 운동장 한 바퀴가 400m. 400m. 그럼 그거의 4분의 1이요? 4분의 1. 내 친구 7초 걸렸던 것 같은데. 아닌가? 오. 사람이 우사인 볼트다. 왜? 세계 신기록이 몇 초야? 아닌가? 9초죠. 9초 때죠. 진짜요? 그럼 안 나오는데? 친구가 17초래요. 100m야, 50m 지금서. 50m에 100m에 10초면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랑 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어떤 A라는 친구를 할게요. A라는 친구가 100m를 10초 만에 지나갔다. 이 A라는 친구의 속력이 얼마냐? 라고 한다면 시간 얼마? 10초를 집어넣고요. 거리에다가 100m를 집어넣으면 10m per 세컨드. 세크 또는 세컨드라 불러줍니다. 그래서 속력이 10m per sec야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속력은 기호로 V라고 표현합니다. velocity의 약자인데 V라는 기호를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써요. 이탈리처럼 쓰는데 물리에서는 V를 두 가지를 써요. 대문자 V를 쓰는 경우가 약간 흘려 쓰는 V를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전기 파트에서 볼트라고 우리 배웠죠? 전기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속력 쓸 때는 약간 흘려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둘을 구분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 게 있구나라고 알면 되겠어요. 자, 정리하면 시간은 타임, t라고 표현을 합니다. 타임. 그 다음에 거리는 distance에서 s를 따서 s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속력은 방금 말한 대로 v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v에 대해 정의해. v는 어떻게 구한다? v는 기호로 써봐. 기호로 쓰면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 얼마? 타임. 거리 s. t분의 s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쌤이 지금 이걸 알려준 이유는 뭐다? 쌤이 처음 말하는 거야. 속력 어떻게 구하지? 첫 번째 방법. 시간분의 거리로 구해요. 라고 말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어떻게 쓴다? 속력은 time분의 distance, 오케이? 이렇게 s, t분의 s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국인 친구한테 설명하면 못 알아듣겠죠? 이렇게 쓰면은, velocity, you know?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좀, 토크. 땡큐.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자. 이런 표현법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리는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표현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속력 공식 배웠고요. 그렇다면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 평균. 우리 시험 보고 평균 낼 때 어떻게 해요? 전체 다 더하고 점수를 다 더하고 뭐로 나누죠? 그 개수만큼. 전체 과목의 대량의 개수만큼.
자, 평균 랩덴에서 전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균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자, 시간분의 거리니까 일단 시간분의 거리를 쓰고요. 운동 전체에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한 거리로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부터 B를 지나서 C까지 갔습니다. A, B, C를 갔는데 이렇게 갔어. 네, A부터 B까지 가는데 10초 걸렸고요. 100m였고 B에서 C 가는 데는 되게 힘들어. 엄청 힘들어가지고 똑같이 100m인데 몇 초 걸렸을까요? 20초가 걸리면은 계산이 좀 어려워지니까 30초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A부터 B까지 가는데 걸린 속력은 10m/s일 거고요. B부터 C까지 가는 거에는 3분의 10m/s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평균 속력을 구하려면 전체 걸린 시간 얼마 나온다? 40초. 세컨드. 전체 이동 거리는 네, 200m 해가지고 얼마? 5m/s가 평균 속력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균 속력을 1초에 5m? 이렇게 구하는 거. 1초에 5m. 헐. 1초에 겁나 빠른데? 5m로 가는 속력을 합니다. 빠른 거 아닌가? 엄청 빠른 겁니다. 많은 어? 거. 근데 5m 하면은 100m에 20초인데요? 20초 걸리는 거지. 빠른 건가? 별로 엄청 빠르진 않은 거예요. 나보다 빨라. 자, 근데 평균 속력 구하는 두 번째 공식이 또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는 정지 상태였는데 점점 속력이 빨라져. 점점 속력이 빨라져서 10초가 지난 후에 내 속력이 10m/s가 되었다고 칩시다. 1초에 10m로 가는 거예요. 그럼 평균이 얼마일까? 처음엔 정지였는데 나중에 10m/s로 갔어. 5. 정답. 5가 평균이야. 이게 일정하게 쭉 증가했으니까 처음에 0이었고 나중에 10인데 평균이 얼마냐 그러면 당연히 절반, 딱 절반에 해당하는 5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평균 속력 공식은 이렇게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는 경우야.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처음 속력, 처속이라 쓸게요. 나중 속력, 나속이라 쓸게요.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을 더해. 10이죠. 그거를 걸린 시간 전체, 2이 아니죠. 처음 속력, 나중 속력을 2로 나누면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는 경우야. 정리하면 평균 속력을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한 가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건데 이 첫 번째 방법은 모든 운동,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모든 운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야. 제일 많이 쓰겠죠. 사실 이 두 번째 공식은 딱 한 가지 운동에서만 쓸 수 있어. 어떤 운동?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속력이 일정하게 쭉 증가하는 거. 얼굴도 안 되고 키도 안 되고 다리도 느린 어떤 사람을 딱 잡아 저 옥상에서 떨어뜨려. 어떻게 돼요? 일정한 속도로 떨어질까요? 진짜나요? 아니면 점점 빨라질까요? 볼링공 내리막길 내려갈 때. 그런 거 비슷해요. 볼링공도 내리막길에서 점점 빨라지잖아. 볼링공을 옥상에 떨어뜨리면 점점 빨라질 거 아니야? 아니면 자전거 타는 일정하게 사람이 빨라집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졌을 때. 맞아요. 그것도 가능하겠네.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너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는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가, 그지? 또는 볼링공과 자전거 탄 사람 등등 여러 사람이 비탈길을 내려가거나 자유낙하하거나 어디서 떨어지는 경우가 점점 속력이 빨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서 그런 경우에는 내 처음 속력과 마지막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력을 구해서 그 둘을 반으로 나누면 내가 떨어져서 죽기 직전까지의 평균적인 속력을 구할 수가 있겠네. 뭘 상상하고 있나요? 볼링공을 상상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람 떨어지는 거를. 그죠? 다들 그 상상하고 있죠? 키가 낭자하고 그죠? 잊어봅시다. 너무 잔인하다. 자, 예, 뭐야? 그래서 평균 속력까지 소개한 거야. 평균 속력을 구하는 공식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공식이 있다까지 소개를 한 겁니다. 6개 중에 3개를 끝냈어요. 할만하죠? 이제 저도 듣고 그렇진 않아요. 조금 쉽시다. 그렇지 다음은. 자, 정리하면 운동이란 아.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해가는 것을 운동이라고 한다.
두 번째, 거속시 공식 이렇게 쓴다. 그래서 속력을 구하든, 시간을 구하든, 거리를 구하든 이 공식 하나면 해결이 가능하다. 세 번째, 평균 속력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모든 운동에서 적용할 수 있는 평균 속력 공식과 일정하게 속력이 쭉 빨라지는 운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평균 속력 공식 두 가지가 있다. 라는 네. 네. 4번까지만 하고 싶게요. 빨리 해야 돼. 엄청 쉬워. 바다의 깊이? 그거 왜? 아, 죽어요. 초음파. 선생님 바다의 깊이 있잖아요. 아주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직접 빠지면 되는 거 아니야? 빠지면 아니죠. 아시죠? 바다에서는 일정하게 떨어지잖아요. 천재네.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무거운 쇠 구슬을 하나 떨어뜨려 놓고 그게 떨어질 때 1초당 내려가는 이게 보여? 길이를 구해가지고 딱 몇 줄 바닥에 퉁 제가 들어가면 되죠. 직접 들어가서. 그러면 그냥 떨어지는 걸 진짜. 그냥 줄약 갖고 쭉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줄팍 하면 나팍 되는 거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예요.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야 미끼 말고 상어가 먹으면 어떡해? 중간에 상어가 먹으면 어떻게 줄자를? 강원이는 기존으로. 맞아, 줄을 가운데 갈가먹어요. 생명 중요한 거. 그 잡식 있어. 아니 근데 약간 떨어질 수 있어. 그 줄자 이거 쫙 펼치다가 이게 이렇게 덮이는데 이렇게 그거 이렇게 펼치면 더 들어가. 뭔 소리야? 됐어. 줄자가 종이면은 잡식인 근데 왜 애들한테 여기까지 온 거지? 잘 들어.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이거는 우리를 먹고 상어가 죽을 수 있어요. 네. 상어의 생명은 소중하니까. 근데 와이라니요? 내가 어째 못 먹어요. 특히 선생님 같은 사람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게요. 그치? 네. 난 유통기한 독소가 지나고. 유통기한 지났어요. 유통기한이 지나서. 아니 근데 먹겠어요? 지금 표정 좀 봐줘, 표정 좀. 아까부터 자꾸 이쪽 보여줘봐. 아까부터 자꾸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 바다에 안 갈.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그 느낌이었어. 바다에 안 가는데 왜 먹어? 결혼했겠어요랑 비슷하게 걔네가 먹겠어. 아니 어? 대부분의 상어는 안 먹습니다. 대부분 사람 안 먹지. 식인상어가 먹지. 피만 안 나면 시계상한테 걸리면 이제 죽는 거지. 죽는 거지. 먹겠어요. 자, 아무튼 너무 위험한 방법은 쓰지 낚시하는 거딱 말고 잡아놓는 위험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금부터 쓸 겁니다. 자, 준비한 준비물은 뭐냐면 준비물은 바로 소리입니다. 소리. 사람이 아니었구나. 소리를 준비해. 소리를. 혹시 뭔 소리야? 제 듣는 것 같습니다. 맞네. 몇 번째 전화하는 거야 소리. 진짜. 네, 그냥 되게 시끄러운 소리를 쏘면은 바다 해양 생물이 되게 놀랄 수 있으니까 눈에 소리 들리지 않는 소리를 초음파라 그래요. 초음파라는 말은 뭐냐면 음파라는 게 소리인데 이걸 초월한 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역의 소리가 있습니다. 20Hz부터 20,000Hz까지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거든. 그걸 벗어난 소리를 초음파라 불러줘요. 20Hz는 뭐냐면 1초에 20번 뚱뚱뚱뚱뚱 떨리는 거. 20,000Hz는 1초에 2만 번 떨리는 거. 우리 왜 라디오 주파수 있죠? 106.9MHz. 네. 헤르츠가 1초에 몇 번 떨리느냐를 헤르츠라고 해요. 헤르츠. 7.7. 내가 107.7도 그거 알아. 18부 그거랑. 아무튼 그래서 소리,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를 준비합니다. 이 소리에 속력이 정해져 있는데, 물속에서 예를 들어서 100m, 세 나있나? 정확히 안 나있죠? 100m 합시다. 네. 소리의 속력을 100m/s라고 설정할게요. 이 100m/s짜리 소리를 준비한 다음에 이 녀석을 밑으로 쏘는 거예요. 자, 바다의 지형이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A 지형, B 지형, C 지형을 지금부터 파악할 거야. 직접 들어가면 좋겠지만 너무 위험하니까 여기다 어떻게 하냐? A쪽을 향해서 초음파를 쏩니다. 딱 맞고서 튕겨서 돌아오겠죠? 그치? 갖다 튕겨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야. 시간을 측정했더니 2초라는 시간이 걸렸다 칩시다. 어떻게 된 거야? 갔다 오는데 2초 걸렸으니까 200m. 갔다 오는 암기 100m짜리가 2초 걸렸으니까 200m지.
근데 왕복거리가 200m인 거잖아.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100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깊이가 얼마다? 100m. 100m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1초에 아니 깊이가 여기가 갔다가 깊이가 오는데 2초 100m 걸렸잖아. 깊이인 거 알게 됩니다. 2초 걸렸으니까. B에다 쏘면 더 오래 걸릴까요? 더 적게 걸릴까요? 오래 걸리겠죠. 더 오래 걸리겠죠. 시간을 쌓았더니 땅땅땅땅 갔다가 튕겨 나오는 걸 분석해 4초. 봤더니 4초가 걸렸다 칩시다. 몇 미터인 거지? 200m인 거야. 200m. 200m인 겁니다. 와우. 자, 이거를 공식으로 만들어볼게. 지금부터 여기 거리를 구할 건데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지금 내가 쏜 거는 무슨 속력이야? 이 녀석이잖아. 속력은 정해진 거야. 자, 그러면 100m/s라는 속력이 정해진 녀석을 쏴서 시간을 구했어. 자, 여기 보게. B쪽. 4초 걸렸다. 4초 걸렸으면 4초를 집어넣으면 거리가 몇 미터 나오는 거야? 400m 나오지. 근데 이 400m는 무슨 거리야? 2분의를 넣어요. 왕복거리잖아. 그러므로 어디다가 시간을 반만 쓰는 거야. 4초 걸렸다는 건 왕복 시간이니까 거의 2분의 1. 가기만 하는데 걸린 시간은 2초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이 깊이가 몇 미터다? 200m라는 사실을 알아내는 겁니다. C는 얘보다 좀 더 걸리겠죠? 가기 나오는 시간이 오케이. 한 3초라고 친다면 몇 미터예요? 150m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바다의 깊이를 안전하게 상어의 위험 없이 혹시 상어가 있더라도 안전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파란 고리문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합시다. 사랑해. 근데 저거 지나가던 물고기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군 탐지라 그래서 파악할 수 있어요. 물고기라는 것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와. 움직이니까. 지속 한 번만 딱 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쏘거든. 지속적으로 쏘니까 어떨 때는 튕겨나오고 어떨 때 안 튕겨나오고 뭔가 움직이는 물체였다는 뜻인 거야. 네.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해저 지형을 다 분석해 놓은 거야. 그 깊은 해저 지형까지 다 분석해 놓은 게 해저 지형 지도가 있는 겁니다. 해지도.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구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가자. 근데 어디 한번 시작을 해보자. 뭐야 양치도구를 우리의 결실. 양치를 해? 양치 식물. 자, 먼저 나에게만 맡겨보거라.